지금 대한민국이 나라 경제의 미래를 걸고 정말 거대한 실험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을 푸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요.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 아주 깊이 뿌리내린 실패하면 끝장이라는 이 문화 자체를 한번 바꿔보겠다는 시도거든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이 야심찬 계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런데 요즘 그렇게 말하면 뺨 맞을 수도 있다. 와, 이 문장 정말 날카롭지 않나요? 저는 이 한마디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아픈 곳, 그 현실을 정확히 찌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실패에 대한 공포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건지 그 뿌리부터 한번 보고요.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K자형 상처를 남겼는지 진단해 볼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처방전, 국가적 스타트업 베팅과 그 핵심 프로젝트인 모두의 창업이 뭔지 뜯어보고 마지막으로는 성공의 의미 자체를 어떻게 바꾸려는 건지 그 큰 그림까지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다가 실패하는 게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쁘게 여겨지는 우리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72만 명.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다고 답한 대한민국 청년들의 숫자입니다. 실패라는 낙인이 찍히는 게 너무 두려워서 아예 도전 자체를 멈춰버린 거죠. 이건 그냥 개인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보내는 아주 심각한 위험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요, 그냥 개개인의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게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우리 경제에 아주 깊은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바로 K자형 문제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예전과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 두 문장을 보면 바로 느낌이 오죠.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나왔듯이 과거에는 그냥 성실하게 평균만 해도 안정적인 삶이 어느 정도 보장됐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뭔가 특별해야만 하는 엄청난 압박의 시대가 된 거죠. 이게 바로 K자형 성장의 무서운 현실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알파벳 K 모양처럼 경제의 한쪽은 저렇게 가파르게 위로 치솟는데 다른 한쪽은 끝도 없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시대는 끝나고 부와 기회가 아주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극심한 양극화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양극화는 사실 우리 삶 곳곳에서 이미 체감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급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괜찮은 일자리는 거의 다 서울에만 몰려 있죠. 근데 그 괜찮은 일자리라는 것도 전체 시장이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설상가상으로 그나마 있는 자리마저도 이제 곧 AI나 로봇한테 뺏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 문제점들을 쭉 짚어봤는데 상황이 꽤 심각하죠. 그럼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는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국가적 스타트업 베팅. 이건 그냥 정책 하나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국가 전체의 패러다임을 일자리를 찾는 것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아예 판을 바꾸려는 거대한 전략적 전환인 셈이죠. 이 전략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이 씨앗 대 묘목 비유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건데요. 예전에는 어느 정도 자라서 가능성이 보이는 묘목, 즉 좀 커가고 있는 스타트업을 골라서 지원했다면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아이디어 단계인 씨앗부터 정부가 직접 나서서 물 주고 키우겠다는 겁니다. 훨씬 더 빠르고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계획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거요, 쉽게 말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대한 창업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로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우리 동네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뽑히면 권역별 본선에 나가고 거기서 또 살아남은 최종 후보들은 TV로 생중계되는 결선 무대에서 맞붙는 거죠. 말 그대로 창업계의 슈퍼스타 K를 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 규모를 보면 와, 정말
철철 넘치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빈말이 아니구나 싶습니다. 최종 결선에 진출한 100명 전원에게 각각 1억 원씩을 주고요.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 5억 원에 추가 투자 5억 원까지 총 10억 원이 지원됩니다. 이건 그냥 한번 해봐 수준이 아니라 당신이 성공할 때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주겠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이 모든 정책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진짜 목표, 바로 리스크와 실패에 대한 우리 사회의 생각, 그 마음가짐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좋은 실패입니다. 혹시 맨 처음에 봤던 그 충격적인 문장 기억나세요? 실패하면 뺨 맞는다는 그 두려움이요? 이 좋은 실패라는 개념이 바로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깨부수는 아이디어입니다. 실리콘밸리처럼 실패를 끝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아주 귀중한 학습 과정으로 보자는 거죠. 이 문화를 한국에 가져오려는 게 이 정책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실패를 평생 따라다니는 오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음 도전을 위해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공인된 자산으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정부가 이루려는 인식의 대전환인 셈이죠.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제도들이 뒷받침되는데요. 실패한 창업가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고 실패 경험을 공식적인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도전 경력서 같은 걸 도입하고요. 심지어 실패 경험을 서로 공유하면서 배우는 청년 도전 학교 같은 것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말 야심찬 국가적 실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계획의 성공 여부는 이 질문에 달려 있겠죠? 과연 정부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이 수십 년간 우리 사회를 짓눌러 온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정말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도전하는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